오늘 방송은 산채도령인 주무와 양춘이 구문령 사진과 만나 가까워지는 테마로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마당에 마을 청년들이 끌어다 놓은 말이 보이자 기세 좋게 말에 뛰어올라 산채의 우두머리들이 내려오고 있는 마을 어귀로 달려나갔습니다. 흥분한 마음에 한껏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달려나간 사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찌된 일인지 졸개들도 없고 무기도 들지 않은 주무와 양춘 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터벅터벅 걸어 마을 어귀로 들어오다가 말을 타고 있는 늠름한 모습의 구문령 사진이 보이자 다짜고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들 진달과 주무 그리고 양춘 셋은 죄도 없는데 관가의 핍박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산적이 되어 도적질이나 해먹고 살게 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우리 셋은 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죽는 날은 한날 한시가 되고자 맹세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셋은 비록 유비와 간우 그리고 장비 같은 인물에는 비길 수 없는 아득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긴 하지만 마음 하나만은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막내인 진달이란 놈이 저희들이 말리는 말을 듣지 않고 대엽이신 구문령 사진의 위험을 건드렸다가 사로잡혀 대엽의 장원 안에 묶여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힘없는 저희들이 진달을 구해낼 방법이 없고 다른 좋은 생각도 나지 않아 결국 이렇게 함께 죽기 위해 대엽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 대엽께서는 저희 셋을 한 끈에 묶으셔서 함께 관가에 넘겨 포상을 청하십시오. 저희들은 비록 오늘 죽는다 해도 영웅이신 구문령 사진 어른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니 아무런 원망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을 마친 주무와 양춘은 다시 눈물을 주르르 흘리니 아무리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고 쇠처럼 차가운 사람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욱이 순진무궁하며 인정 많은 젊은이 구문령 사진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진은 주무와 양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들은 참으로 의리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구나. 내가 만약 이런 자들을 묶어 관가에 바치고 포상을 받는다면 천하의 호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옛날부터 말하기를 호랑이는 쓰러진 짐승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진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나를 따라오시오. 주무와 양치는 사진이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따라오라고 했건만 전혀 겁내는 기색도 없이 그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장원 대청마루 앞에 이르자 다시 사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저희를 묶어 관가에 넘기시고 포상을 받으십시오. 구문령 사진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주무와 양춘을 보고 더욱 감동을 받아 그들에게 일어나 대청마루 위로 올라오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진이 말하는 것을 3번이나 사양한 후 그가 더욱 간곡히 요청하자 못 이기는 채 하며 마루에 올랐습니다. 사진은 두 사람이 대청마루에 올라오자 그들에게 원숭이는 원숭이를 알아보고 사나이는 사나이를 알아보는 법이요. 그대 두 사람의 의기가 매우 무거운데 내가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두 분을 묶어 관가로 끌어갈 수 있겠소.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나는 사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잡아놓은 진달도 놓아드릴 테니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이 그렇게 말하자 주무는 펄쩍 튀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잘못이 대엽게 연루라도 되는 날이면 그보다 더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우리 셋을 묶어 관가에 바치고 포상을 받으시는 편이 저희 마음을 훨씬 더 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이 오히려 좋은 말로 그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소.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하며 얘기합시다. 주무도 그것까지는 마다하지 않으며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도 겁내지 않는 저희들인데 함께 술 한잔하는 것을 어찌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그거라면 대엽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가 그렇게 말하자 구문령 사진은 우선 묶여있는 진달을 풀어주고 대청마루에 큰 술상을 차리게 한 뒤 새 우두머리를 잘 대접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 새 우두머리들과 사진은 점점 거리가 좁혀져 갔고 셋은 비록 산적 우두머리로 도적질을 해먹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구문령 사진은 그들이 그렇게 막대 먹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흥겨운 술자리 후에 그들은 산채로 돌아갔고 사진은 그들을 마을 어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주무는 양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비록 우리의 계책으로 진달아우를 구해올 수 있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구문영 사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도 뭔가 갚아야 하지 않겠나. 며칠 뒤 예물을 넉넉히 보내 살려준 은혜를 갚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 양춘과 진달도 주모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뒤 금 30냥을 마련하여 졸개를 시켜 한밤중에 구문영 사진을 찾아가 그것을 전해주게 하였습니다. 두령들의 명령을 받고 산을 내려간 졸개들은 사가장에 있는 사진의 장원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자신들은 산채 두령들의 심부름을 왔으니 사진 어른을 뵙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사진은 머슴이 산채에서 사람을 보내왔다는 말을 듣고 얼른 옷을 걸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산채의 졸개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무슨 일로 왔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진이 묻자 졸개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세 분 두령들께서 대엽게 선물을 올리라고 하였고 비록 대단치는 않으나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부디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고 가져온 금 30냥을 꺼내놓자 사진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받지 않는다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다 혼자 생각합니다.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낸 것이니 안 받는다면 좋아진 관계가 도리어 어색해질 것 같은데 어쩌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사진은 그 예물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금덩이를 거둔 후 술상을 잘 차려 두 졸개들을 대접한 후 돌아갈 때 그들에게 은덩이를 주며 기분을 돋워주었습니다. 산채에서 예물을 보내온 다음날 사진은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슴을 시장에 보내어 좋은 붉은 비단을 끊어오도록 하여 옷 3벌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찐 양 3마리를 잡아 잘 구운 후 큰 상자에 넣고 그 비단으로 지은 옷 3벌과 함께 머슴을 시켜 산채로 보냈습니다. 그때 머슴들을 데리고 나선 사자격인 사람은 왕사란 상머슴으로 벼슬아치들을 잘 구워 삶고 언변이 뛰어나 사람들이 새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백당이란 말은 당나라 때 이름난 변설가인 백당보다 말재주가 뛰어나다는 뜻이 말입니다. 그들이 산채에 도착하여 왕사가 파수를 보고 있는 졸개들에게 자기들이 온 까닭을 알리자 새 두령이 뛰어나와 그들을 반겼습니다. 말솜씨 좋은 왕사로부터 사진이 보낸 예물들에 대한 설명과 그의 뜻을 전해들은 새 두령들은 기뻐하며 그들을 잘 대접했고 기쁜 마음으로 사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진의 머슴과 왕사인 상머슴은 새 두령이 내린 은자 열량과 좋은 술 몇 잔씩을 얻어 마신 후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 사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가장에 있는 사진의 장원으로 돌아온 머슴들은 산채 두령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받았으며 자기들도 대접을 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진과 산채의 새 두령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돈독해지며 서로 왕래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져 마치 이웃 간에 왕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이 열흘에 한 번이 되고 열흘에 한 번이 닷새에 한 번이 되는 식으로 왕래가 잦아지더니 마침내 그들은 거의 매일 왕래를 하며 산채를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산채의 두령들에게 예물을 보내거나 초대한다는 전가를 보낼 때는 주로 상머슴 왕사를 부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은 구문영 사진이 산채로 심부름을 보낸 왕사라는 상모슴의 실수로 장원을 떠나 산채로 들어가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